일단 나머지 정리인데 제가 이제 뭐 문제풀이는 좀 다 비슷하실 것 같아서 이제 조금 혹시 이제 저희 아이들 지도하시면서 조금 요런 데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좀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44번 문제들을 보시면 이게 풀이 과정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마다 답을 맞추는 애들이 꽤 많은데요. 이걸 답을 맞출 때 수치 대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x에다 1을 넣고 2를 넣고 뭐 3을 넣고 하다 보면 뭐 마이너스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f가 결국에는 함수값 3개가 주어지니까 그러면 사실 구부러지거든요. 노가다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았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치환의 형태를 좀 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머지 정리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저희가 fx를 보통 g에서 나눴을 때 이제 몫을 나오고 나머지를 rx로 잡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이 필요성.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차수가 만약에 결정이 되어 있는지 이걸 봐서 만약에 얘네가 이제 뭐 yes다 라고 하면은 yes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수가 결정이 되면 사실은 여기에는 이 몫에 대한 부분을 좀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미지수로 잡으라고 두고요. 차수가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이걸 QS로 놓고서 그냥 뭉뚱그려서 가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웬만하면은 좀 문제되는 경우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기에다 좀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제가 문제들을 좀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요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런 차수 결정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차수 결정. 이 차수 결정하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 좀 봤더니 과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얘가 뭐 항등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다항식 조건이 나오면 이제 차수 결정하게끔 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 기출들을 좀 보니까 최근 기출이 약간 독특한 부분들이 좀 몇 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수 결정을 나머지 정리를 통해 차수 결정을 시키는 이거를 이제 재수랑 나머지의 관계를 통해서 차수 결정하는 게 요게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좀 들어보면 사실 제가 요거 이후에 몇 개를 더 수정하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재 스터디 교재로 65번 문제 이런 문제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69번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70번도 그렇고요. 사실 몇 개가 지금 제가 이거를 당시에는 그냥 마더톤이랑 이렇게 자이스토리에서 그냥 초반도 묶어서 이렇게 쭉 엮어서 그냥 가려고 좀 내용을 좀 꼼꼼하게 못 봤거든요. 네. 근데 대충 보면은 최근의 기출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fx랑 gx 차수를 결정하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얘네를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이들한테 한 번 정도 언지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재수가
1차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재수가 2차식일 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재수가 이제 3차식일 때 3차식에 대한 어떤 일 때 나머지 자, 이거에 대한 얘기들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지점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얘기할 때 딱 정확하게 두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유형이 67번 같은 유형이잖아요. 67번 같은 것들은 이게 사실 내신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x3승 사실 이제 얘네가 재수가 1차식이라는 거는 뭐 함수값에 관한 생각이니까 f1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fx가 x 3승 더하기로 나눴을 때 몫을 이제 x 더하기 2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X를 구할 때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이제 얘를 잘 엮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묶어서 이제 블라블라 하고 A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묶어서 x 더하기 6이 되니까 일단은 기본으로 이 식을 어쨌든 간에 2차식의 방향으로 좀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3차식을 이걸 이제 2차식의 방향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구조가 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하나 비교해서 저는 이제 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한번 맞다 갔다 할게요. 73번. 네. 7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F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x를 x-2의 제곱을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은 거죠. 같은데 지금 주어진 식에서 얘네가 지금 현재 뭐라 그랬냐면은 그 차수가 지금 여기서 3차당식이기 때문에 얘가 3차식이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요 논리를 그냥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ax 더하기 b가 될 거니까 얘네도 ax 더하기 b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fx를 x-1에 아이고 1이네요. x-1에 3승으로 묶었을 때 이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한 거니까 뭐 이걸 이제 p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가지고 얘를 만약에 변형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3차식을 2차식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풀면 풀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방향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사실 이게 어차피 이게 2-a가 되나요? 1을 넣으면 네, 2-a가 되니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이제 x-1의 3승 그 다음 a 더하기 2에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 이렇게 엮어주는 게 훨씬 빠른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이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방향성. 그래서 얘를 가지고 2차짜리를 3차로 변형할 건지 아니 저기 3차를 2차로 변형할지 아니면 2차를 3차로 변형할지 이걸 가지고 분명히 구별을 해줘야 저희가 내신 어차피 시험장에서 답은 나오는데 좀 오래 돌아가니까 예,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사실 이제 마지막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빈출되는 유형들을 자꾸 정리를 좀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fx를 만약에 이제 그 gx로 남은 나머지가 뭐 rx라고 하고 fx를 hx로 나눈 나머지를 뭐 rx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얘네들은 이제 fx는 뭐 gx 엮었을 때 나머지가 rx고요. 그 다음에 또 fx는 요거를 가지고 hx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rx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사실 얘네들은 이제 그걸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fx-rx가
인수분해 되는데 얘네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라서 gx랑 hx랑 갖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fx는 우리가 gx랑 hx로 묶어지고 나머지가 rx가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fx를 gx 나온 나머지랑 hx 나온 나머지 같을 때 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이것도 이제 그 좀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한 2개 정도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대표적인 문제가 49번 그리고 그리고 62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뭐 일일이 노가다 이걸 알아서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좀 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이제 사실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다항식 이 선택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이거를 잘 보면은 그 이제 수투에서도 좀 많이 좀 다뤄지긴 한 건데, 저희가 수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뭐 미분하거나 적분하는 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다항식 선택하는 거는 항상 이제 고배 형태가 될 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가 포인트다.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다항함수 여기 다항 선택에 관한 이런 얘기들, 이것도 좀 제가 좀 다 안내를 해드리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56번 문제 같은 것도 바로 인수분해를 해서 그냥 완전 제곱식 형태로 좀 바꿔주면 좋은 거고, 그다음 59번도 대표적인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 네. 그리고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등등등의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다항식을 F랑 G가 동시 출현을 했을 때 누가 F고 누가 G인지를 좀 구별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고배 형태로 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문제가 만들면 여러 가지 만들겠지만 지금 최근 기출은 그냥 그랬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요거는 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사실 제가 아직 해결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 77번 문제거든요. 네, 이게 뭐 워낙 내신에 많이 나오는 형태라 사실 이제 이 부분도 혹시나 이제 좀 좋을 생각 있으시면, 이게 풀 때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이게 거의 단권례잖아요, 이 문제가. 그리고 이렇게 된 거라서 이때 이제 그 px 이 합을 px라고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px가 이제 5개가 나올 텐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p1이 0이라서 p1에서 하나 갖고 p2에서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얘가 P0가 0 또는 3이죠. 그래서 얘가 0 또는 3이라서 여기 찍힐 거고, 그 다음 얘네가 P3가 또 0 또는 3이니까 P3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라, 그래서 여기 하나 지나고요, 여기 둘 중에 하나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어떤 우리가 그래프 PX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래프가 지금 실제로는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선대칭에서 하나 이렇게 생기고요. 이거 편의상 그냥 P1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마 또 여기를 또 지나면서 얘네가 뭐 이런 느낌으로 또 해서 하나 지날 것 같고요. 두 개 지나죠? 네, 두 개 지나고 이걸 P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얘네가 이렇게 해서 여기 P3까지 이렇게 지날 수 있나? 여기 잘 지나겠지 않아서? 예, P3 여기 지날 거고요. 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기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얘네들도 여기를 만약에 지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P4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여기를 지나면서 그 다음 얘를 지날 수가 있겠죠. 가능한가요?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얘랑 해서 네. 빨간선 직선인데. 그쵸? 이거 망한 거 같죠? 예, 얘는 지금 이건 직선인 것 같고 0 지나고 첫 번째 빨간선이요. 그 직선. 첫 번째 빨간선이요? 네. 요거요? 네. 0, 1 네. 여기 안 지나나요? 네. 직선으로 돌아가.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렇게 하나 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하나를 더 지나야 되는데 0이랑 1이랑 0일 지나갈 것 같은데요? 0일 3. 네. 요거 지나나요? 네. 파란색이랑 대칭 아닌가요 지금? 네네, 대칭성. 네.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P5까지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사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뭐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총 5개 만들어지거든요. 항상 5개 나와서 어차피 여기에는 3개가 묶여 있으니까 QX는 어차피 마지막은 항상 어쨌든 선수함은 9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대칭 구조로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칭 구조로 나올 거라서 여기가 이제 AX의 제곱이 딱 돼버리면 여기 정 가운데가 이제 얘가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3A X의 제곱이 되어줄 건데, 여기서 최고차 요 A만 결정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거를 조금 스피디하게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아직 못 찾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 분명히 여기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혹시 그게 조금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저 노가다 5개가 이렇게 어떤 시 짜서 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이게 좀 저거를 A를 좀 뭔가 딱 규칙을 그 아이들한테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A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P1부터 P5까지 이게 지금 다 최고차 계수가 다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 3개요? 네. 그 노랑이랑 파란 거 2개 구하고 그냥. 뭐 대칭성 이용해서 네. 노랑이는 구할 텐데 이 두 개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나요? 아니 뭐 완전제곱식에 대한 구조를 뭐 이해시킨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것도 계산이니까. 그렇겠죠. 네. 최고차 기술을 조금
그럼 뭐 5개를 다 찾는데 의미를 주는 게 애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네. 저 그거를 연습시키는 게 낫겠네. 네. 일단 네 투어는 지금 수상은 요 정도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혹시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발표하실 만한 거리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그러면 다 찾는 걸로. 네. 네. 수상은 어차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길이 비슷해 갖고 네. 일단 넘어가고요. 그 수원이 좀 네 문제인데 이 네 문제가 네, 이거를 혹시 발표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다들 네. 그 1번 문제는 쉬우니까요. 1번은 좀 저희가 이제 그 부분만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제 요 1번에서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어차피 니은이 제일 문제인데 이거 다른 분들 어떻게 설명하시나 좀 궁금하거든요. 그 y는 이제 그 얘네가 뭐 여기서 그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지점들이 나온 건데 로그 2x인가요? 그냥 요건 제가 이렇게 그냥 편의상 저기 좀 우리 아이들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좀 저렇게 좀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쨌든 여기가 x2란 말이죠. x2인데 사실 니은에서 여기가 이제 그 얘네들은 좀 찾기가 쉬워요. 얘네들 루트 2가 f 루트 2가 어차피 g 루트 2보다 어차피 크다는 건 생각보다 좀 쉽게 좀 표현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여기가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세제곱근 루트 2랑 그 다음에 g의 세제곱근 루트 2 과연 얘가 성립하나? 얘가 성립하면 니은이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양쪽에 세제곱근을 좀 취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3분의 1이 되나요? 여기 3분의 1 될 거고 얘 같은 경우 2에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2 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2분의 1로 바꿀게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2의 세제곱근 루트 2 그러니까 3 이렇게 양쪽에다가 우리가 대충 이 정도까지만 좀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좀 꾸역꾸역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개에 대한 비교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그래프로 설명했다. 그래프요?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만 얘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네. 두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래프로 대소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밀하게 그려줄 필요는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1이고 2, 3, 4까지 나왔다면은 이게 아니라 이걸 비교하는 거죠. 네네. 예.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수함수 구조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 3분의 1 지점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이 값이 되겠고 로그 2의 3은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위로 블로잉 곡선에서 여기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붙여서 봐야 되는데 여기를 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중점보다 높은 곳에 위치할 거고 얘는 이 값.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2분의 1 지점이 중점인데 그런보다 더 낮은 지점보다 더 밑에 있잖아. 그림으로 비교를 해줬어요. 이게 동일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 요거 현장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이런 거. 그냥 저는 그냥 비교 안 되면 그냥 확대시키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이랑 만약에 1. 뭐 2가 있는데 그 수치가 비슷해서 잘 안 보이면 단적이를 5건만 곱해도 얘는 여전히 1. 얼마지만 이건 2. 얼마로 바뀌니까 이게 대소관계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3을 곱하는 거죠. 그냥 확대하라고 그냥. 그러면은 요거 3 곱하기 세제곱 루트 2 요게 3로그 2에 3 이렇게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곱 루트 54 요거랑 로그 2에 27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친구가 3. 얼마인가 얘가 4.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것도 좀 비교할 수 있어서 그냥 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더 간지나고 이렇게. 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설해 있는 답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등식을 짜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는 좀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등식 짜는 거는. 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해설이 뭐라고 나왔어요? 해설에서는 저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부등식을 아마 짤 거예요. 저는 요거 저기 두 개 사이 숫자를 찾았는데 네, 그게 아마 2의 2분의 2분의 3? 2분의 3? 네. 다른 스타들에서 얼마 전에 이거를 발표를 제가 해가지고 그때 한번 풀어봤었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 생각을 한 게 2분의 1에 세제곱 루트가 있고 이쪽에 뭔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면 증명이 돼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3분의 1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게 통일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로 통일이 돼야 되니까 일단 2분의 1로 해서 이 숫자가 얘보다 작으려면 감소함수니까 여기 있는 숫자보다 지수가 커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얘보다 큰 수를 찾아요. 아무거나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2를 했는데 2를 하면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모순이죠. 4분의 1이 더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랑 사이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루트 2로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또 2분의 1 루트 2가 이제 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3분의 1로 잡고 이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요. 이거보다 조금 큰 거를 찾아요. 루트 2가 1.4니까 1.5를 찾아요. 여기가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이제 증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2분의 1에 2분의 3승이 2루트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고 이거는 비교를 하면 얘가 제곱하면 이렇게 되면 9분의 1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설에서 저렇게 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은 저희가 2번 문제인데요. 네, 이번 문제는 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 발표 좀 해주실 수 있는? 제가 이렇게
풀어오시면 네, 전대칭 구조는 대칭성만 보시면은 이거는 그 위아래가 대칭이죠. 점대칭인데, 그러니까 이 로그에 K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의 로그 K에 플러스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두 그래프가 그 점대칭이에요. 이 두 개가 K, 2의 마이너스 A 대칭인데. 그 문제가 fx, gx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당연히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f랑 g의 교점을 얘기할 때 얘가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게 증가함수일 때만 창이죠. 그래서 감수함수일 때는 그 두 개가 쌍으로 있고 나머지 하나가 있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문제 자체는 그 k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k를 뭐 나눌 수밖에 없겠죠. K가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이게 증가함수가 되면은 모순이 생기는 게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게 A랑 K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고 K가 만약에 이제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의 구조 자체는 여기 대칭점이 K, 2의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이게 이쪽 부분이 이거 범위를 알 수 있는 x가 k 이상이고 여기가 x가 k 미만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여기 증가함수고 왼쪽은 그 증가함수의 대칭인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증가함수가 로그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쪽에서는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그래프긴 하지만 여기서 왜 모순이 일어나냐면은 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칭점 자체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대칭점이 여기가 K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K,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인데 A가 양수니까 이게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2의 마이너스 A가 대칭점이 여기에 생겨요. 여기에 대칭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증가함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Y는 X 위에서 교점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세 가지가 이제 다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고 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교점이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세 개가 이제 교점이 될 텐데 하나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지?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여기 있는 교점이 4분의 5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교점이 t가 되는데 그 문제의 조건에서 t가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t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감수함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계산은 뭐 그냥 하면 되니까 감수함수가 이제 보장이 된다면 그래프가 뭐 대칭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서 감수함수가 이렇게 나와야죠. 로그함수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감수함수에서 그 y는 x랑 교점을 저렇게 이제 세 개를 가지려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t랑 4분의 1 순서대로 가는데 그럼 얘랑 이제 짝을 만들고 여기는 y는 x에서 교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점이 만들어지려면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돼서 이제 대칭 상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방정식을 풀었던 것 같은데 다음은 그냥 계산이라 저게 사실 점대칭 구조라는 것만 알면 저게 사실은 저 모양이 딱딱딱 보이는데 그럼 처음에 점대칭을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려보고 알았어요. 그려보고 아니면은 일단은 뭐 무조건 대칭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긴 한 게 여기다가 2k-x를 처음에 집어넣었는데 그 구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대칭 아니면 점대칭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점대칭을 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점대칭을 얘기하려면 저거를 그냥 바로 보고는 모를 것 같아요. f에다 이제 k 플러스 x를 넣고 k 마이너스 x 넣고 더해서 2의 마이너스 의 2배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점대칭을 모르면은 저거 결국에는 다 넣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쵸. 4분 마이너스 3분의 3, 4분의 5 저거 다 넣어서 t를 만들어야 되니까. t에 제한이 없다면은 그 증가함수일 때도 값은 나오는 거죠? 그쵸. 저 로그 앞에 실수배가 이제 2, 그러니까 똑같이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x, y 부호가 뒤바뀌었을 때 반대칭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그 앞에 그냥 2 뗀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냥 부호만 x, y 부호 바뀌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반대칭이. 저도 사실 크게 고민 안 해봐가지고 지금 저는 무조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되나요? 사실 그냥 네. 2k-x를 넣어서 확인을 하면은 뭐 깔끔하긴 하죠 원래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a 제곱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죠. 그쵸. 같이 행동이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럼 바로 2k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점대칭인데요. 그쵸. 저도 차라리 저도 별 생각 없이 설명하고 있었어가지고. 이러면 점대칭 상황에서 y축 방향으로 그냥 2의 마이너스 a만큼 요금해서 그냥 뻥칸데요 2의 마이너스 a. 아, 네. 그러네요. 저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올리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또 의견 있으시면 중간중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번 네, 3번 이제 넘어갈게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발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가 워낙 이제 좀 유명한 기출 문제라. 네. 다들 사실 이게 이제 아마 단위원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네, 다 이렇게 가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게 사인 k 분의 그 다음에 이제 2의 마이너스 3k. 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파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m은 잘.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m에다가 0을 이렇게 항상 넣을 거잖아요. m에 0 넣고 m에다 1 넣고 m에다 2 넣고 쭉 갈 텐데 뭐 그러면 따라서 죄송합니다. 1, 2, 3 네. 1, 2, 3을 넣을 텐데 1을 넣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사인 0이니까 일단 0부터 스타팅을 항상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2를 넣게 되면은 사인 k분의 2파이 사인 k분의 그 다음 3을 넣게 되면 4파이
이렇게 해서 쭉 갈 텐데 그럼 결국에 이거 2파이를 k 등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번 문제부터 좀 보시면은 A3다 라고 얘기했을 때 A3라고 보시면 0과 그 다음에 얘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처음에 0일 때는 여기에 대한 y 값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A3라서 이게 총 3등분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 3등분이 돼서 요점 그럼 y 값이 총 3개 잡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이 높이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0 이렇게 해서 기억은 1000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1이 ak가 원소가 되도록 한 두 자리 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사실은 1이 여기에 원소가 되려면 여기 찍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0은 계속 잡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잡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최소한 이게 이제 이게 회전이 최소한 얘까지 된 거라서 그럼 여기도 반대쪽 잡히고 여기 반대쪽 잡히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얘네들은 이게 4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 얘가 또 이렇게 잡힐 수도 있죠. 이렇게 대칭 방향으로 이렇게 잡히면은 또 8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4의 배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AK가 이제 두 자리 단수 K 개수는 그러면 이제 그 12부터 쭉 해서 12, 16에서 이제 그 두 자리 단수죠. 그러면은 96까지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나? 네. 어쨌든 뭐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쨌든 요거 니은은 이제 우리가 4의 배수를 찾아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네. AK가 1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AK가 여기에 11이 되는 요 K 값의 합을 구하시라고 했을 텐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 여기는 무조건 찍고 가거든요. 찍고 가고요. 그러면 이제 얘 반대쪽을 찍었다고 전제를 깔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럼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쭉쭉 가겠죠. 이쪽으로도 갈 거고요. 쭉 가서 이쪽 높이가 동등하게 이렇게 쭉 가시면은 뭐 알아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쪽으로 찍힐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10개 여기에서 이렇게 두칸 갈까요? 얘가 좀 계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요쪽으로 11개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11개죠. 11개니까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잡히는 거라서 그럼 여기서 점 찍은 거는 총 10개 나오죠. 그 10개, 10개에서 20개, 그래서 이제 22, K가 2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쭉 이렇게 좀 마무리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얘가 여기 찍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비슷적으로 쭉 찍어주는 거죠. 얘까지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5개 요 라인으로 한 5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X가 찍혀있는 게 지금 여기 위에는 그 사이 8 9개죠? 9개에다가 아래쪽 9개 요거 2개에서 18개 20개 나오네요. K가 21대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대칭 구조가 깨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해서 처음에 찍은데 대칭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비대칭으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비대칭적인 상황이면은 순수하게 여기서 그 한 개를 딱 가졌으면은 여기 5개, 여기 5개, 그래서 총 11개. 그래서 K가 좀 11등분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디귿은 3개 다 더하면은 33, 53이죠. 그래서 답은 53이다. 그래서 디귿은 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위원으로 좀 설명하면 조금 깔끔하게 조금 뭐 그렇게도 하나의 좀 방법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해설지도 뭐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서 그냥 해설이랑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x 11제곱은 1의 해부터 출발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어떻게? x 11제곱은 1의 해. 아 복소수로 가서 복습하면 그놈의 저런- y좌표들 x의 11제곱은 1의 7근이요? 예, 거기서부터 가는 거. 복습하면 하듯이 네 괜찮네요. 아 근데 이거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시간에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그게 어차피 이거 복소수 이렇게 좀 네 복소수 할 때도 복습하면 좀 많이 설명하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있으시면 또 이거 좋은 거. x 22도 독립할 것 같고 반대 방향으로 다 움직였으니까 x 21. 22요. 그리고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다는 거. 완성이 안 돼서. 일단 네, 일단 이렇게 좀 하고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요 4번 문항인데요. 아 이거 좀 너무 귀찮은데 이 문제 요즘 바쁘셔갖고 못 풀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풀어보셨나요? 복잡해서 그쵸? 네. 선생님 혹시 풀어? 아 이거 마지막 문제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자꾸 풀다가 다음 시간 다음 시간. 풀어드릴게요.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밀리지 않을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 할까요? 네. 4번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그 사실 요 4번 문항을 그 제가 그 이제 손희론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스터디가 있는데 거기 스터디 어떤 그 회원분께서 요걸 N축 회전으로 그 아시죠? 네,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좀 해서 혹시 뭐 그거 다음 시간에 저희가 논의할 수 있으면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서류 여기까지 좀 진행을. 아까 그거 네. A 구하는 거면 A만 구하면 되는 건데 아까 7번 77번에 예? 77번 같은 경우 A 구하는 거. 77번은 뭐죠? 그러니까 수상에서 선생님 그릴 때 A고 잠깐만요. 이상은 다섯 개 마지막 거? 네. A만 네, 구하면 네. 되는 건가요? 그 상상으로 구하면 안 될까요? 상상으로. 상수항으로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1이잖아요. 얘가 3이니까 A가 2분의 3이고 얘가 2, 3이니까 얘가 2면 A는 2분의 1이고 요거 요거 하면 3이니까 3이 될 거니까 제곱차 대수면
이게 어떻게 한 거죠? 원래 애가 이런 형태잖아요. 아, 3이니까 애가 이런. 그러면 2, 3이니까 2, 2분. 그러네요. 1, 3이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걸 두 배를 하면 반대쪽이니까. 그래서 시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상상이 고정돼 있으니까. 어차피 3개 알면은 나머지도 뭐 반대 똑같이 이게 가겠는데. 똑같을 테니까 대칭 뭐야. 아,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네,